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목할 부분은 경어는 여러 수많은 문장을 경어집에 남기고 있는 거에서 경어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그냥 비극적으로 토로하고 격한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이 치은화상 행장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 시에서는 경선사가 삼수갑산도로 떠나서 여기 삼수갑산으로 완전히 떠나 남한을 탈출하고 젊어졌은 시 강봉원, 두문동 강봉원에게 하답함에 가서 그냥 쏟아부어요. 딱 한 시. 그리고 그 뒤로는 안 쏟아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치은화상에서 쏟아붓고 다른 데는 이렇게 이런 게 찾아볼 수 없죠. 유독 이 치은화상 행장에서 상당히 섭한 감정이라고까지 써놓고 왜 몰랐을까? 누구한테 섭한 감정? 하늘이지 뭐. 거기에 동학농민을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경선사가 뭔가 섭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난 그때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섭한 감정을 자탄도 섰고 또 뭐야? 응? 자탄도 섰고 거의 여기가 쓴 게 이게 뭐야? 자포자기지. 굉장히 충격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경사 전봉준 장군이 동학농민 때문에 자포자기까지 하면서 정말 그 슬픔에서 헤어나기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나마라도 그 누구의 오성월 주지가 초대해가지고 그 5년 동안 그냥 불꽃 같은 인생을 반짝하고 그 살다 가신 게 단데, 그거라도 없었으면 우리가 이거를 오늘 이 공부를 못하지요. 이거 빼먹었건 안 빼먹었건 잘났건 못났건 이 경어집 팔 이렇게 많은 경어집이 말이 안 돼. 여기에 그냥 불꽃 같은 인생을 실었어? 그게 불꽃 같은 인생이고, 이렇게 많은 글을 경어선사가 이걸 한글로 이게 썼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 아무나 못하는 거죠. 저탄 스스로 탄식한데 왜 탄식했나 몰랐지만은 지금은 이제 알으니까 더 슬프죠. 우리가 자포자기에 가까운 심정으로 근접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이 치은화상의 행장이 지어진 시기에 주목하지 않았다. 시기가 이 시기 아니고 시기 같은데 내가 보고는 시기 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네, 시기라고 나오네. 바로 나오죠. 이 시기는 1900년 1월 하순으로 경어는 송광사 차안당에서 이 행장을 집필하고 있다. 그런데 경어는 이에 1월에 송광사 점안불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경어는 증사로서 불소를 집도하게 되는데, 이때 경어가 증사로서 법당에서 행한 그의 행위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 대중의 파문을 일으킬 일이 발생했죠. 그죠?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은 경어가 평소에도 수없이 해오던 역경계의 비도 행위인데 그것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으로, 경어는 뭐 송광사 천만불사 때만 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하셨죠. 경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을 향해 복잡한 심경, 이게 복잡한 심경이에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겠다는 얘기지. 이제 이판사판 다 끝났으니 믿을 것도 없고 자포자기. 그래서 경어선사의 그 수많은 행동들이 어떤 의도된 행동이 많이 있다는 거죠. 드러내는 문장은 이 치은화상에서도 드러내고 있는 이 표현법은 겸양치독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뼈가 있죠. 그죠? 겸양치독을 동원한 단어법.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무용지물이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 우리가 왜 속상할 때 나도 이 말 많이 하는데, 나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에 폐기 처분해야 돼. 뭔지는 모르지만 경어선사를 펴고 싶었던 이게 다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2009니까 2009 1929 15년 15년 15년이 됐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반어법이라는 것을 경어의 깊은 의증을 이해하여 살펴보면 행장의 바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뭐 얻으려고 경어선사가 이렇게 했어요. 뭐냐? 물론 다음날 이거 범어사 송광사에서 그 앞에 한 개 뭐 빼먹은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서울 때 안 보았을 것 같네요. 다음날 그 앞에는 송광사 점화불사 얘기가 나오겠네요. 산중의 이류들이, 이류는 다른 종류.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고 이류들을 보여. 산중에 호랑이, 토끼, 사자 다 나왔죠. 들을 모두 열반에 들게 하여 해탈시키는 장관을 눈앞에서 펼쳐 보이는 이 장원불사로 경어는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경어선사가 송광사에서 완전한 개판을 했는데 송광사 법당에서 완전 다 개판을 했죠. 깽판 쳤죠. 깽판.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산중에 이류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호랑이들이 막 그냥 법당을 막 넘나들어. 그래서 이제 경어선사가 생불이다 라고 이제 소문이 반대로 됐죠. 위기를 모면하고 경어의 이상은 더욱더 높아져 세간에서는 생불로까지 추앙받는 결과를 낳았지만 이로 인해서 경어선사는 더욱 크게 낙심을 했어요. 왜? 이것도 이상했죠. 여기도 쓰기는 제대로 잘 썼네요. 지금 그죠? 근데 그런데 전봉준 생각은 못한 거죠. 크게 낙심했죠. 왜 낙심해요? 그 시가 있잖아요. 내가 어천 주막 어디에 숨을 데는 없으랴마는 아니 지식은 낮은데 이름만 높아져가지고 아니 왜 쓰잘데기 없이 내 이름이 생불까지 갔대? 이래가면서 내가 이 어천 주막에 숨어야 되는데 또 숨으면 그냥 더 이름 날까봐 아주 속상해라는 시가 자범어사 자범어사 향 해인사 있잖아요. 범어사에서 해인사로 향하는 로중고에 썼잖아요. 근데 이때 경선사는 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걸 싫어했을까라고 몰랐지만 지금은 전봉준 때문에 쫓기고 있는데 행여나 주목을 받을까봐 경선사가 깽판을 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곳에서 깽판 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경선사의 작정과는 좀 벗어났다는 얘기죠. 실패. 그래서 고민을 하셨는데 여기 크게 낙심한 것으로 보이며까지 접근했는데 뭔가 낙심한 것 같아요. 이때 경어는 그동안 생각해왔다. 근데 왜 생각해왔다는 것도 안 써있어요. 그냥 삼소갑센으로의 북행을 간다고 생각해왔는데 그거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더라. 왜? 왜 북행을 해야지? 라는 생각은 봉사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전혀 감이 잡히지 않으니까 이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쓴 거는 접근을 좀 상당히 하긴 했네요. 이와 같이 경어의 이름은 이때 승속에서 널리 알려져 세간에는 생불로까지 추앙을 받지만 이때 세간에서 경어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요. 극과 극이죠. 하나는 생불, 하나는 마종. 당시 경어는 1899년 동안거에서 두 번째 다시 해인사 조실로 초대돼가지고 또 동안거하러 가? 1900년 동안거? 하한거를 위해서 범어사에서 하한거구만 여기는 하한거를 위해서 범어사에서 해인사로 가는 도중에 의미심장한 시가 있죠. 그거 소개했나? 소개하나 보다. 이거 맨날 봤어요. 이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자, 범어사, 향, 해인사. 그죠? 자는 출발, 향은 향해서, 해인사의 도중고라고 했어요. 길거리 도자야, 이거는요. 또 길도자라고 해야 되죠. 도중고. 길거리에서 읊어냈다, 이런 얘기죠. 하도 많이 해서 알죠. 여기. 식천명고 세위라니요. 아는 것은 얕은데 이름만 불지하처 부장신이라 내가 어느 곳에서 몸을 숨겨야 할지 어찌렇구나. 어촌주사
기 묻혀요. 어촌이나 주막이나 어찌 기 어찌 숨을 곳이 없으려마는 다만 단공 익명 명익신 내가 단지 두려운 것은 익명으로 하니까 내 이름이 숨어서 있으니까 그 이름이 더욱더 새로워질까봐 더 휘날릴까봐 두려워하는 우리 경허선사. 근데 이 시들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뻗으려고 몸을 숨기나? 경선사는 숨기는 분이 아니잖아요. 드러내는 분이잖아요. 어이? 당당하게. 근데 왜 몸을 숨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숨으면 숨을수록 그 이름이 익명이면 익명을수록 이름을 숨기면 숨길수록 그 이름이 더욱더 새롭게 드러날까봐 두렵더라라는 시를 남기고 있죠. 지금 이 시에서 경허는 처음으로 은둔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를 내비친다고 했는데 경허선사 시 중에서는 그래도 내가 숨고 싶다는 것이 이게 드러난 게 이거거든요. 어촌 주막까지 들먹거리면서.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전봉준 장군 동학농민이 실패로 됐고 5년이 지났고 그리고 또 송광사에 가서 또 한바탕 깽판을 쳤더니 더 이름이 높아졌고 나는 갈 곳이 없다. 응? 갈 곳이 없어도 나는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시에서 경우는 근데 왜 몸을 숨기려는지에 대해서 보통 사람으로는 전혀 알 길이 없다. 오 마이 갓. 나도 알 길이 없었죠. 그런데 윤창화가 뭐라 그래요? 지 마음대로 자의적이 뭐예요? 지 마음 뜻대로 해석해서 자신에 대한 폄훼와 시비를 단전한 회찬과 폄훼와 칭찬이죠. 폄훼와 칭찬이었고 시비와 단절하고 아는 사람이 없는 오지로 가서 영영 종적을 감추고자 하는 마음을 그렇지 않아요. 경호선사가 시비와 회찬 따위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고 불구소절을 했잖아요. 쬐끄만한 일에는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시비를 걸든 회찬을 하든 그건 지들 생각이지. 이렇게 경허선사는 당당한 분이었는데 왜 숨으려고 했는가를 모르는데 이 윤창화가 써놓은 걸 보세요. 아는 사람이 없는 오지로 가가지고 영영 못 하려고 영영 종족을 감추나 또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은 또 왜 가나 라고 하는 의문점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나 빌자는 경허에 뭐라고 오 마이 갓 제가 뭘 썼네요. 나도 내가 벌써 나를 몰라서 또 읽기가 두렵구나. 읽기가 두려워요. 뭐라고 썼을까? 그러나 빌자는 경허에 그래서도 도피적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도피하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도피가 아니고 뭔가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바로 일본 놈들의 검열을 피해서 그 경허선사가 시에 북녘시에 담긴 중에 검열이라는 열자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죄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숨어야 하는 그런 거를 그 검열을 거기다 써요. 내가 왜 이런 검열을 피해서 숨어야 하는가 참으로 한심하다. 이제 그거는 두세 개가 있는데 두 개인가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주로 언제 쓰시냐면 친척들이 왔을 때 남쪽에서 친척들이 1년에 2번 온다 그랬잖아요. 명절 때 설날 추석날 그거 왔을 때 그 친척들 앞에서 그 검열한다는 시를 쓰시더라고. 참으로 딱하지요. 다른 때는 말도 못 꺼내시다가 그들이 오면 그들에게 그거를 시로써 내가의 검열하고 그 송의징이를 만났을 때 친척이잖아요. 송의징이가 그것을 터놓으시더라고요. 아주 속상해요. 그래서 도피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경허는 평소의 성품 그대로 겸손하여 아는 것이 얕은데 선사로서 자신의 이름만 높아짐을 겸양지덕으로 말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경허에게는 일제 침투로 세상이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움을 염려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접근한 거 보면 굉장히 접근을 했는데 그때까지 신통력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신통력이 이제 5년 후에 발휘를 하잖아요. 가지고 이제 송투옥이 제가 한 것보다 우리 그 회원 그죠 김태준이라는 선화자님이 경허선사의 여동생이 있었나요?
아, 경호선사 아버지가 송두옥인 것 같은데 전봉준 장군의 장인어른이 송두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송두옥의 딸과 결혼했다고 혼인했다고 저기 그 족보가 있어요. 전봉준 장군 족보가 있죠. 문효공파 족보에 송두옥이 전봉준 장군의 장인이다라고 써있고 그 딸과 혼인했다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정말 쓸데없는 말 같지만 정말 신뢰가 되는 말인데 신뢰가 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뢰가 되는 말인데 혹시 경호선사 여동생이 있었나요? 라고 하는데 내가 신뢰될 거 없어. 경호선사 여동생이 있었어. 라고 해가지고 그걸 찾아보니까 이게 처음에 그 실말이잖아요. 그냥 무엇보다도 그냥 100%의 힌트는 송희옥이요. 응? 전봉준 장군의 그 비서실장 송희옥? 송두옥의 동생이요? 경호선사 작은아버지요? 삼촌이죠. 나 또 송환옥이가 있어요? 송환옥이, 송희옥이, 송두옥이 그냥 옥자 돌림 셋이가 다 줄줄이 사탕으로 전주에서 나오니까 끝이지 뭘. 그리고 또 더 결정적인 거. 이제 내 이 경호집 다 끝나면 전봉준과 경호선사에 관계되는 것만 다 끄집어내서 강의 한번 할 거예요. 그냥 아주 속상해 죽어요. 어디에서? 전봉준 장군 공초에 나오잖아요. 전봉준 장군 공초에 송두옥 얘기가, 송희옥 얘기가 제일 많지요. 송희옥을 아는가? 모릅니다. 아니 사람들이 너 송희옥 안다고 그러던데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나중에 아니에요. 뭘 처에 7족입니다라고 해놔요. 사실은 처에 7족이 아니에요. 처에 2족이죠. 2족 그죠? 그런데 처에 7족이라고 멀리 띄어놔요. 왜? 3족이면 멸하니까. 그래가지고 그자는 본명이 저기 이름이 뭐랬죠? 칠서? 이거 경호선사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여러분 7서 577에다가 상서로울서 이거 중도야? 기가 막힌 중도죠. 7서. 에이? 7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 처에 7적이 되는데 그자는 원래 허랑방탕한 자로 결혼을 안 했다고 합니다. 허랑방탕한 자로 무엇이 어쩌고 했는데 사실은 말은 그렇게 써놓고 전봉준 장군은 전주를 지나면서 어디 그 고산에서 송희옥이가 싸우고 있다는 말을 듣고 송희옥이를 구하러 가다가 고산에서 민병들에 의해서 송희옥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어요. 얼마만큼 이 송희옥이가 가깝냐? 구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일제 침투로 세상이 어지럽고 나라가 이태로 여기까지 참 접근해서 잘 썼고만 그래. 다만 떠나야 할 때가 왔으면 이 떠나야 할 때도 왜 떠나야 할 때인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그냥 뭐라 할 거야 접근만 하고 그냥 이렇게 근접사매에만 들어가지고 이걸 써놨네 이거. 떠나야 할 때는 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뭐 영주 3.2 살인사건 또 해인사 조실 내놔라. 3인방 내가 반항하는 3인방을 안 오니 경호서사 시에 써있잖아요. 그 썩을 놈 3인방이 또 경호서사를 협박해요. 떠나 가. 뭐 삼수갑산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해인사 떠나라고 하니까. 그래서 경호선사는 떠나야 할 때가 왔음을 자신이 먼저 감지하고 어촌과 주막 친근하고 낮은 곳을 향한 자신의 행보가 이름을 숨길수록 비화되고 세상에 보장되어 염려 어딜 알려질까 염려하는 진실한 선승의 모습이 그렇지 않고 진실한 선승은 무슨 지금 고민이 산더미인데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경어의 이 지원화상 행정 세상의 오해를 낳을 만큼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표현의 반어법을 막 써놨어요. 내가 무용지물이고 폐기 처분해야 되고 나는 쓸모없어 라고 쓰니까 그거를 또 끌어다가 윤창화가 그냥 반어법을 쓰고 있는데 자신을 형편없는 인간으로 표현하면서 세상에 대한 저항과 대응 이것도 잘 썼구만. 다만 전봉준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세상에 대한 저항이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요?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저도 고민 많이 했죠. 엄청 고민했죠. 경원사는 왜 삼수갑산을 갔을까? 왜 세상을 피하려고 했을까? 분명히 여기엔 이유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경화가 남긴 수백 편의 시와 법문 속에서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많이 감지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전봉준 장군 나타나기 전에는 그 검열의 열자도 생각하지 않았다니까. 그리고 또 뭐 초창. 초창이라는 말이 또 그 뜻이랍니다. 내가 아니고 사회적인 일로 인해서 내가 슬픔을 간직하고 말하지 못한 울분을 초창이라고 한대요. 경선사 시에 초창 나와요. 어? 그거 말고 또 있는데. 그래서 야 이거 경선사 이게 진짜 뭐 몰랐었으니까요. 알았으면야. 이렇게 격한 감정을 문장 속에 그대로 역설적으로 표현한 대목은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이렇게 그냥 나는 쓸모없는 폐기처분 막 무용지물을 쓴 것은 없어요. 이러한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이 부분은 대중은 잘 알게 해주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오르르라 미혹한 소견으로 세상을 떠들썩게 한 실수를 범하고 있었으니 2012년 윤창하의 논문 경화의 주색과 삼수갑산 결정적인 오류가 발생하였으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더라 이런 얘기죠. 이런 글은 쓰지 말았어야죠. 또 나오네. 어쩔 수 없는 게 이 윤창하가 2012년 경화서사 열반 100주년 기념 때 그 불교 평론이라는 52호야 53호야 어떤 52호인가 53호에서 이거를 세상에 자기가 편했다니까. 멍청한 사람이 주목받으려고 했나봐요. 뭐 좀 헉 떠보려고. 그래서 세상이 다 뒤집어졌잖아요. 막 난리가 나고 막 설정 스님이 막 폐간시킨다 그래가지고 막 또 무슨 막 그 무슨 막 학자들은 막 막 서명운동 해가지고 원필의 자유가 있다. 오냐 잘났다. 그래서 난리가 났은 적이 있잖아요. 2012년. 그때 저는 그냥 박사 1학기야. 그래가지고 쪽도 못 피고 말도 못하고 내 주장을 내세울 만한 째비도 못하고 박사 1학기 주제에 무슨 째비를 그걸 합니까. 숨도 못 쉬고 살았어요. 숨도 못 쉬고 저항 한번 못하고. 다만 윤창화 이거 했을 때 내가 그 신문에 내기는 했죠. 굉장히 힘든 시간을 2012년에 보내게 되죠. 에휴, 다음은 문제가 된 윤창하의 논문 내용의 일부로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적고 자신의 견해요. 경화가 자신의 행위가 불교에 폐해되고 있다는 그냥 한 말이죠. 경화선사가 무슨 불교에 폐했습니까? 말이 됩니까?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분관계하고 있다고. 왜? 자기를 못 알아준다고 비분관계. 그 비분관계가 뭐였어요? 그것도 동학농민 실패에 대한 비분관계죠. 하고 있다고 거기서 끌고 가요. 표현 대부분은 지나친 표현으로 이 부분은 잘 살펴봐야 할 안목이 필요하다고까지만 내가 쓰고 더 이상은 나도 증거 자료가 없으니까 못 썼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거 쓰고 5년 만에 2017년에 이 진실이 다 드러나니까. 저도 사실은 그때 말했잖아요. 2012년에 그 경화선사 친필을 전시했을 때 이 서간문 13편이 했는데 그냥 딸랑 액자 하나에 들어있고 또 저도 6년간 너무 바빠가지고 2016년에 그 2012년에 저게 나왔는데 2017년에 전봉준이 나왔잖아요. 근데 내가 그 선찰순례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2015년에 박사 따고 3년간 선찰순례 하고 나니까 2018년이야. 2017년이 돼서 저 서간문을 열은 거죠. 제가 책으로 써내려고. 그런데 놀라웠게도 거기에 전봉준에 대한 얘기가 이 8편이 다 실려 있고 전봉준 장군 둘째 아들 용현이한테 쓴 게 2개가 있고 영호당에게 쓴 게 2개 있고 서석사에게 쓴 게 있고 귀산장로에게 쓴 게 있었는데 3위에게라고 썼는데 그 3위가 바로 전봉준 장군의 둘째 아들 전용현이를 3위에게라고 써갖고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서관을 통해서 제가 그 서석사가 얘기한 그 비안도도 서석사가 있는 게 숨어 있는 곳 가서 절터까지 찾아가죠. 이게 다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뭐 어쨌든 2018년에 돼서야 저 서간을 번역을 하면서 저 6개월 걸렸거든요. 6개월 동안에 그냥 짬박고 앉아서 그 서간을 했는데 놀라웠죠. 지금도 서간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아파요. 저기에서 이제 전봉준 장군한테 뭐뭐 우한의 공산에서 이렇게 하라. 왜 지금 때가 되는데 안 일어나느냐. 또 누구요. 대원군하고 손잡는 거는 손 떼라. 암감의 폐기물들을 다 쓸어서 엎어버려라.
사나이 장보는 목에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오지 말라.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이거 해라, 이거 단지해라. 이게 비로해 보이지만 이건 해야 된다. 단지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그 저희 서간문에 다 쓰여 있어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지금 내가 게으르고 병이 있어서 못 가니까 이거 동안거 끝나면, 안거가 끝나면 내가 갈 거다.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라. 섭하게 생각하지 말라. 또 뭐였죠? 안심인명. 마음이 불안하냐? 그러면 안심인명을 해야 되는데 안심인명이 아니고 안신인명이라고 그래요. 이제 전봉장군이 몸이니까 안심인명을 해서 서두르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뭐 이런 얘기. 경어 역시도 시운하상 인장 끝에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로 세상에 쓰일 데가 없고 부처님 교화에도 패단을 100가지 잘못을 함께 이런 도덕으로서도 구제할 수 뭐 이따위 문장으로 내가 뭐 구제할 수 있어. 어떻게 구제할 수 있겠는가 나를. 그래서 비분관계했다고 쓰세요. 한문을 직접. 이 비분관계가 뭐였을까요? 가끔씩 경화선사가 자신의 진실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디에 있었었죠? 동소정의 개사문에서 내 몸 하나 간수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도 쓰시고, 또 내가 그 속세에 찌들려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내가 여기저기 갔다. 그거 범어사 그거 청서방암로 그죠? 청풍당에서 내가 머물러가지고 거기에서 그 있었는데, 그것도 도업에 찌들찌들 도업을 성취하지 못한 것을 싫어해서 내가 이 세속의 인연에 얽매여 있는 게 싫다라고도 쓰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도 지금 비분관계, 이게 답이에요. 비분관계. 문묵 지은화상의 행정 등 문장 작성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를 놓아버린 지 수년이 되었다. 수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5년. 수십 년은 아니에요. 그 이전까지 다 문묵을 썼으니까. 전봉준 장군한테 동학농민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그날까지 썼잖아요. 1894년 1월 달까지 썼어요. 그리고 1895년 전봉준 장군이 처형당하면서 5년간 방치했다는 얘기죠. 나 안 써. 다 끊어버려.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수년이 되었다. 이게 그 경허사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면서 모든 게 이렇게 퍼즐이 맞추듯이 그에 좀 그 이상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퍼즐이 맞추듯이 다 맞춰 들어가요. 다 안에. 내가 이 전봉준 장군하고 저거 서간문 저거 나타나면서는 병이 들어가죠. 흐르는 눈물이 그냥 한강물이 마를 때까지 되었다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가 불교에 폐해되고, 무슨 불교의 경허사가 폐했나요? 말이 돼 이게. 그냥 분함을 그냥 이거를 토로하는 거를 그거를 갖다 써먹는 그런 놈이 그게 사람이냐고요. 불교에 대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분관계하고, 그 비분관계가 뭘까요? 속상하죠. 그 비분관계는 자신의 깨달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데 대한 이렇게라고 할 수 있다고는 이렇게 쓴다도 멍텅구리 속상하지. 지금이라도 내가 이거를 다시 할 수 있고 다시 한 번이라도 이 속상함과 이 죄책감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다행인 거죠. 저도 이거 말했잖아요. 내가 2012년에 쓰고 지금 12년 만에 이걸 열어보는데. 실망과 체념, 좌절감 등이라고.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지 않았죠. 혹시 비분관계 했으면은 저 일본 놈들에 대한 비분관계가 제일 컸을 거고,
경화선사가 이그 썩을 놈들이 왜 우금치에서 따발총 가지고 달라들어서 이 캐딜락 통이라나 뭔 통이라나 총이라나 해서 그걸로 다 쓸어 죽였잖아요. 산만을. 그래서 비분관계, 하늘에 대한 원망.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요. 우금치. 우금치. 아, 우금치. 내가 경화선사와 찌들찌들 관계가 많다는 거는 내가 우금치 바로 옆에 있는 공주교육대학 기숙사에서 대학을 다닌다니까요. 근데 나는 그 기숙사에서 우금치가 그렇게 가까운 줄을 몰랐어요. 거기 기숙사에서 내가 1980년 2월 14일 날 졸업하는데 그때 기숙사에서 2년간 살면서 그 우금치를 몇 번 가요. 우금치가 동학농민인 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진짜로. 그렇지만 가고 거기서 내가 2년을 살지요. 금악동 바로 옆이에요. 그냥 거기 우금치가 연결된 언덕이요. 여러 가지들이 나로 하여금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많은 힘을 들이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좌절감, 이건 틀린 얘기예요. 여기 이 부분을 천장암 주지 그 허정 스님이 2012년 때 이제 저한테 막 전화통화 친했었어요. 전화를 주고받고 이거 어떻게 이 윤창화를 어떻게 쳐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 얘기를 해서 허정 스님도 그때 그 신문에 냈죠. 역시 예돈자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을 쓰는데 이 글은 허정이 경어에 대한 소논문, 제목은 경어 담론. 담론은 뭐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쟁점. 이 쟁점이 뭐냐? 그리고 현재적 의미. 현재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의미로 그 내용을 글을 썼어요. 네? 그거는 소개는 안 했네. 뒤에 했나? 내가 아니야. 힘들다. 이런 거 나오면 너무 힘들어.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아이고 속상해. 힘 빠지네.